기원전 5세기 그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은 27년간의 자멸적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왜 그리스는 스스로를 파괴했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두 도시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는 바다의 제국이었습니다. 라우리온 은광에서 뽑아낸 막대한 부로 200척이 넘는 3단 노선을 건조했고 에게해 전역과 무역망을 장악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민주정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회에 참석해 투표할 수 있었고 추첨으로 관직을 맡았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육지의 강국이었습니다. 메세니아의 비옥한 평야를 헬로시라 불리는 농노들이 경작했고 소수의 스파르타 시민은 오직 전쟁 훈련에만 전념했습니다. 정치 체제는 과두정이었습니다. 2명의 왕과 28명의 원로로 구성된 원로회가 국정을 장악했고 변화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배와 방패, 개방과 폐쇄, 민주정과 과두정. 이 비대칭은 처음에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성장 속도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균형은 깨졌습니다. 기원전 478년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직후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에게해와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해 공동 방위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각 도시는 배를 제공하거나 조공을 납부했고 동맹의 금고는 중립지역인 델로스 섬에 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이 동맹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조공 납부를 강제했고 탈퇴를 시도하는 도시국가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기원전 454년 동맹의 금고가 델로스에서 아테네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순간 델로스 동맹은 사실상 아테네 제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아테네의 팽창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속을 위협하는 구조적 도전이었습니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쟁을 필연적으로 만든 것은 아테네의 성장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가 느낀 공포였다. 후대 학자들은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명명했습니다. 급부상하는 신흥 강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에 형성되는 구조적 긴장. 양측 모두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두려워하며 결국 그 공포 자체가 전쟁을 촉발시키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원전 433년 이 구조적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코린토스와 그 식민 도시 케르키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케르키라는 중립을 유지하던 해군 강국이었지만 코린토스의 압박에 아테네에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 민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케르키라와 방어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스파르타 동맹의 핵심 회원국인 코린토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티다이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포티다이아는 코린토스의 식민 도시였지만 델로스 동맹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포티다이아의 코린토스 출신 관리들을 추방하고 성벽을 헐라고 명령했습니다. 포티다이아가 거부하자 아테네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코린토스는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아테네의 팽창을 지금 막지 않으면 펠로폰네소스 동맹 전체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기원전 432년 스파르타에서 동맹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린토스를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이 아테네의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스파르타 왕 아르키다모스 2세는 신중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해군이 약합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관 스테넬라이다스는 즉각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아테네는 동맹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우리가 더 약해집니다. 표결 결과 전쟁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원전 431년 봄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테베가 아테네의 동맹국 플라타이아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양측의 동맹 구조는 자동 방아쇠처럼 작동했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의 분쟁이 그리스 전역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동맹이 평화의 안전망이 아니라 전쟁의 족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제1부 번영이 공포가 될 때였습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